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하입니다. 자, 4월의 둘째 주 4월 13일 일요 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냥 경주를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경주거리 1200m 1경주입니다. 군해산 육군 암말 8마리, 역시 8마리 출전해 있고요. 이런 거죠. 지금 이런 편성이 아니면 중문사랑의 인기가 나올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장수누리, 헤이주드가 인기 1위겠죠. 뭐 선행을 나서니까 뭐 저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행을 얘의 조금 부족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법에 보면 말의 걸음걸이에 보면 5구보라고 있어요. 5구보, 뭐 5숫보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 마사의 방송에서 보니까 뭐 교환숫보요, 교차숫보, 회전숫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구보 이거는 사람이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어요. 말이 어디가 불편해서 하는 겁니다. 불편해서.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식훈련할 때 보면 뭐 학교나 뭐 군대에서 제식훈련 할 때 보면 이렇게 오른발하고 오른손하고 같이 드는 사람들 있죠. 고문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른발이 떨어지면 오른발의 앞발이 떨어지면 오른발 뒷다리가 같이 떨어져요.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런 게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왼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와 왼쪽 앞다리, 그 다음에 오른쪽 앞다리 이렇게 차례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같이 떨어져요. 같이. 뭐 측대보라는 게 있어요. 왼쪽 앞다리, 왼쪽 앞다리, 왼쪽 뒷다리가 동시에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그건 훈련에 의해서 시킬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딴 데로 갔고요. 자, 헤이주드가 이 경기에서 인기 1위고, 이제 뒤에서 이제 올라오는 마필. 만약에 헤이주드가 선행을 가면, 제가 이제 왜 선행 얘기를 하냐면, 이 장수누리 같은 경우에는 호크잉이라 얘는 리듬이 전혀 없어요. 등치만 커요. 등치만 상당히 큰 그런 마필이에요. 죽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JS윈드가,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처음에 90년도 말이죠. 이 고옥봉 조교사가 갖고 있었던 당나루라는 마필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게 90몇 전인가 뛸 동안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한 번도 못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박으론 기수가, 그 당시에 박으론 기수가 40조에 있었는데, 당나라를 끌고 들어옵니다. 100 몇 배 나왔는데,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23전을 뛰면서 지금 3착 두 번 왔는데, 체중 체크만 하십시오. 박으론 기수가 지금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좀 조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최고 작은 마필 불었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중문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해피 3명이요. 아주 안쪽으로 기대는 마필을 좀 조교하기 위해서 얘가 파트너 역할을 했는데, 얘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워낙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중이 지난번에 2kg 빠졌어요. 조교가 셌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교가 세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근데 2kg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JS 윈드하고 중문사랑 이 두 마필이 이제 추입을 대결할 건데, 뭐 예원이나 스페이스스타 같은 경우는 믿지 마십시오. 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힘이 조금 덜 차 있어요. 덜 차 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자꾸 조금씩 무너져요. 조교 때도 그렇고, 직전에 실전을 보니까 실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아침 고요는 뭐 지난번에 문세영 기술을 기승시켜가지고 뭐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은 없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금 비인기권에서 입상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200m 1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2경주입니다. 혼합4군 안말 경주. 아, 불굴의 투사가 여기 나오네요. 불굴의 투사 군노노. 여러분들 이 기록만 놓고 봐도 군노노의 불굴의 투사죠. 6번 아니 3번 불굴의 7번 불굴의 투사, 3번 군노노.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불굴의 투사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놓고서도 차분해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뭐 핑계 좀 대면 사실 깜빡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말뛰려고 딱 하는데 12번이 뭐지? 근데 불굴의 투사더라고요. 근데 얘가 12번 게이트였었는데 그 순간 이제 아차 했습니다만 이미 때는 늦었고요. 지금 7번 게이트입니다. 7번 게이트 안쪽에 킹덤 노이드가 빠르고 그랜드 제일은 좀 불가항력, 바깥에서는 스트롱필드, 미스로브. 얘가 오늘은 갇혀요. 갇힙니다. 근데 여태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지난번 이길 때부터 그 전으로 쫙 돌려보니까 이 모래를 맞으면 조금 그래요. 적응을 못해요. 적응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외곽으로 모래를 한 방울도 안 맞고 탔어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좀 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스로브가 있는데 미스로브가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땐 끌긴 합니다. 얘가 이제 막 끌고 가는데 외곽 게이트라 얘가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킹덤 노드가 스트롱필드가 있네요. 선행은 일단 빠른 게 스트롱필드고요. 그 다음에 킹덤 노드도 그렇고 결국 미스로브는 외곽으로 감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등치는 크지만 지난번 뛰는 거 보십시오. 너무 뻣뻣해요. 뻣뻣합니다. 그래서 뒤에 오르는 마필을 하나 찾는 게 관건인데 국산마입니다. 6번 지상의 여왕. 근데 최고가 작고요. 계속 올라오긴 하는데 얘도 이 뒷다리를 조금 아주 파워 있게 못 차요. 그런 힘을 좀 안배해 줘야 되는데 힘 안배를 못 했을 경우 뭐가 있냐면 부담 중량의 이점이 있어요. 52kg라는 것 때문에 이 지상의 여왕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스로브도 그렇고 불굴의 투사가 만에 하나 갇히면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가 그걸 알면은 바깥으로 뺄 거예요. 바깥으로 빼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스트롱필드, 미스로브 이런 마필들이 있어서 그걸 돌아 나와야 되죠. 이렇게 쭉 나가면 얘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되는데 좀 그렇게까지 손해를 보고 타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뒤에서 저 같으면 참을 것 같아요. 그냥 참았다 그냥 모래를 맞더라도. 근데 얘가 모래를 맞으면은 자꾸 기수하고 싸워요. 끌어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제 2살짜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적응만 한다면 조금 더 뛸 수 있는. 불가항력은 뭐 매번 파행기인데 이번엔 조금 더 심해서 7주 만에 나오고요. 결국에는 없어요. 순간의 선택이요. 매번 뭐 이제 그만 속아야죠. 매번 따라다니는 마필인데 좀 그만 속을랍니다. 자, 그래서 군노는 인정을 하되 불굴의 투사도 능력은 있지만 갇힐 염려가 있다. 미스로브는 몸이 뻣뻣하다. 올라올 말은 지상의 여왕이다. 지상의 여왕 컨디션 체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3경주입니다. 군내산 5군 3세 이상망. 자, 블랙별이 2주 만에 나오고 세명장, 천하제, 슈퍼라이더, 용왕마이더스. 용왕마이더스 뭐 지난번에 공략했다 실패했고요. 선행을 또 나서려고 할까요? 선행이 있나? 선행이 좀 인디 차일드가 빠르고 리얼 스텝이 있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는 뭐 천하제일도 그렇고 슈퍼라이더는 뭐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3월 26일 날 요배통 3일 치료가 있네요. 3일 치료가 있고, 근데 이경주에서는 지금 저는 세명장을 좀 이렇게 앞으로 지켜봐야 될 마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피코 센트럴의 혈통인데,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겁이 많다 그러는데 저는 겁이 아니라 모래 때문에 자꾸 주춤주춤 돼요. 지난번에 선행으로 이겼는데 어떤 지금 그 뛰는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근성도 있고요. 이 여타 피코 센트럴의 혈통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무튼 이 세명장의 어떤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세명장이 뛰는 걸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천하제일은 뭐 지난번에 최고 약체 틈이었었죠. 약체 틈에서 왔고 결국 슈퍼라이더를 인정을 하면서 용왕마이더스가 선행을 어떻게 나서느냐, 쉽게 나서느냐, 어렵게 나서느냐. 어렵게 나섰을 때는 무너질 확률도 있고요. 아직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슈퍼라이더를 주축으로 해서 후착 찾기가 되는데 블랙펄까지 좀 컨디션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어려운 경주죠. 그러니까 어려운 경주라는 게 뭐냐면 흑청이라는 축마가 있어요. 근데 요동특급도 무시 못해, 사발통문도 무시 못해, CUF도 무시. 왜냐하면 이 사발통문이 선행을 가버려요. 아까 이제 해피세명이 여기 나오네요. 중문생하고 같이 동반습보를 했던 안으로 심하게 있게 돼요. 그러니까 1, 2, 3번을 빼고 나면 축이 있기 때문에 한 방으로 가야 되는데 한 방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경기라는 얘기인데 사발통문도 지난번에 어렵게 선행을 나서서 무너졌고 조교 이번에 더 세게 했기 때문에 체중 체크예요. CUF도 조교는 세게 했습니다만은 뒤가 조금 부자연스럽고 요동특급은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골망염도 있네요. 2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아무튼 흑청을 축으로 해서 그렇게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한 방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쉬어가는 게 좋은 경주가 4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또 역시 그 국내산 육군 그 아주 좀 부진마들이랄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종합지 보면 금화동 돌풍이라는 마필이 단연 인기 1위예요. 단연 인기 1위인데 제가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신영 조교사가 그 조교를 했어요. 조교를 했는데 목요일날 어제인가요? 역시 이제 이신영 조교사가 자꾸 이제 오른쪽 발을 쓰기 위해서 이 왼쪽 어깨를 채찍질을 해요. 그러면 이 오른쪽 발을 쓸 때는 오른쪽 채찍질을 쓰는 게 아니라 왼쪽 채찍을 쓰는 겁니다. 이쪽을 때려야 얘가 일로 뛰려고 하기 때문에 왼쪽 채찍을 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 발을 쓰게 할 때는 오른쪽 어깨를 대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내주로 해서 이렇게 뛰다가 자꾸 좀 치우치니까 왼쪽 어깨에다 채찍을 대요. 되니까 탁 바꿔요. 탁 바꿨습니다. 당연히 명령을 이제 받아들인 건데 얘가 이게 힘이 드니까 또 바꿔요. 한 50m, 100m, 한 7, 80m 가서 또 바꿔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이 오른쪽 파행은 아닌데 이 어깨가 좀 뻑뻑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드니까 힘이 들어서 그런지 불편해서 그런지 바꿔버려요.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행을 나서면서 라스트 활용 타임 14초에 물론 무리해서 갔습니다. 지금 외곽에서 누구죠? 상당히 좀 빠른 마필이 나와서 좀 많이 압박을 받았는데 오늘은 상대는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상대는 상당히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선행을 쉽게 나서면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이번에 뛰는 걸 지켜보시면 얼마나 더 뛸 것인가를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유추해낼 수 있는 거고. 자, 신가람입니다. 조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데뷔전 때 서도수 기수는 붙들고 나왔어요. 박우론 기수는 좀 욕심을 부리면서 앞에 나와버려요. 앞에 나오니까 라스를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기의 기수는 이걸 알 거라는 얘기죠. 좀 참아야 이 마필이 걸음이 나온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수가 같은 말을 갖고 두 번 실수하면 안 돼요. 근데 누구죠? 예, 이 라이트 시킹 또 선행을 가버렸어요. 근데 물론 선행을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죠. 근데 일찍 나왔기 때문에 가는 건데 왜 똑같이 타냐는 얘기죠. 지난번에 내가 선행을 갔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안 배해주고 있고 압박을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 힘을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그거는 물론 뭐 일찍 나왔기 때문에 저 같아도 선행을 갈 겁니다. 가는데 아무튼 신가람이라는 걸 그렇게 이기혜 기수가 알고 탄다면 데뷔전 때처럼 탈 거고요. 택티컬 레이가 50km에 부담정이 좋죠. 부담정이 좋습니다. 얘도 이제 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금화동 돌풍, 스트롱폴리 딱 뒤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롱폴리라는 마필이 지금 1000m를 뛴 걸 보면 라스트가 없어요. 1200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 다 없기 때문에 1000m 왔는데 1000m에서도 역시 주의 최고 작기 때문에 주폭에 좀 한계를 보였어요. 그렇다면 조심하셔야 될 마필이 이제 택티컬 레이인데 11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역시 이제 컨디션 체크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신가람이 데뷔전 때처럼만 타면 가장 입상권에 유리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오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6경주입니다. 군의산 4권. 제가 지난번인가요? 예. 지점에 이제 2월 20일 날 지점에 가서 이제 이 라이징 페스트를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채찍을 안 대고 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물론 이제 그게 개인적인 정보인지 아니면 조교사 인터뷰에서 그랬는지 아마 이제 뭐 기수가 그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날 주인공 기수가 채찍 한 대도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이 채찍에 반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채찍에 반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외곽 사행을 했던 마필입니다. 외곽 사행을 아주 심하게 했었죠. 데뷔전 때 그랬고 12월 달에는 그냥 단거리 1000m에서 갔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또 채찍을 대니까 아주 급하게 외곽 사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채찍을 안 대고 이제 선행을 내주고 갔죠. 내주고 2선에서 두 번째 따라갔는데 라스트에서 이제 척차가 좀 컸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기록이 좋기 때문에 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라스트에서 무너졌어요. 라스트에서 거의 걸어왔어요. 걸어왔다 그러면 좀 그렇고 7주 만에 출전하고 조교 내용 좋습니다. 뭐죠? 뭐랑 같이 이제 시티 레이서 같이 동반 스포 여러 차례 했었고요. 발주 연습도 했네요. 출발 연습도 하고. 근데 오늘도 역시 선행 나성이 좀 껄끄럽죠. 최고 에이스 있고 실버 하트 있고 여왕 등극 있고 퍼펙트 샤인도 빠르고 그런 겁니다. 만에 하나 얘가 지금 외곽 게이트인데 외곽으로 돌 것이냐 아니면 포기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것이냐. 아무튼 둘 다 전개는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걸음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래도 앞에 선행마가 하나 있었고 바로 뒤따라갔기 때문에 편하게나마 그 다음에 앞에 말이 스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설 수 있었지만 오늘은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좀 불리한 전개가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퍼펙트 샤인도 이 박오른 기수가 조교를 좀 너무 세게 해요. 지금 퍼펙트 샤인 조교 내용을 볼까요?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날은 수포 2바퀴 좀 세게 했어요. 너무 조금 세다 싶어요. 아직 어린데. 그다음에 럭키 스위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스포 2바퀴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안 했어요. 그 주중에는 좀 스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에 그러니까 입상했을 때 이제 제가 이경주를 좀
적중시켰던 그런 경주였었는데 전주에 그 전에 출전했을 때 조교를 보면은 미리 습보를 2바퀴씩 했어요. 그 다음에 좀 약하게 했던 편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약하게 하다 마지막에 좀 습보를 좀 오늘 2바퀴를 하네요. 57.5가 진짜 부담스러워요. 지난번에도 2선에 가면서 라스트에서 좀 걸음이 무너졌는데 간신히 왔죠. 간신히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노리는 게 질풍행진인데 얘가 안으로 기대요. 상당히 기대입니다. 이 등치에 비해서 나갈 때 한번 보십시오. 아주 다리는 짧고 다리 목이 짧아요. 몸통만 커요.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마.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다른 마필이 없어요.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럭키 스위트, 라이징 페스트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냥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비인기권에 있는 질풍행진이나 이런 마필들 최고 에이스, 뭐 실버 같은 얘네들이 단점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럭키 스위트도 57.5의 부담 중량이지만 어쩔 수 없고 라이징 페스트도 그런데 아무튼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럭키 스위트도 그렇고 라이징 페스트도 그렇고 라이징 페스트는 또 거기다가 약간 심하지는 않은데 호흡이 조금 거칠은 게 이렇게 멀리서 들어서 그런지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주거리 1400m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3군. 자, 이제 이 라이언 특급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유형이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얘는 등치가 한 490kg 나가는데 다리가 짧기 때문에 매번 라스트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록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14초 3, 14초, 14초 3, 13초 6 계속 그래요. 이길 때도 13초 6. 그 이상은 그러니까 입상했을 때도 13초 6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 쓰나미가 아마 인기 1위 나올 것 같아요. 인기 2, 하여튼 2손가락 안에 들을 거고 3손가락? 스토미트가 있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전에 어떤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는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한번 조이러키에 대해서 다른 분이 글을 썼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조교 말고 다른 분이 글을 썼는데 조금 있다가 인디언 블루가 나옵니다. 인디언 블루가 나오는데 인디언 블루가 1400에서 취입을 했다고 해서 1800, 1900, 2000 즉 장거리에서 취입이 될 것 같으냐?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부산말을 예를 좀 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그렇게 조금 다는 아니지만 동의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차 그러지 않습니까? 뭐 윌리사라든가 이런 마필들 1700에서 취입을 해요. 깡바닥에서 취입하니까 뭐 12초 5, 7 막 이렇게 뛰어요. 마지막 하롱 타임이. 걔는 그게 한계예요. 제가 한계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이제 뭐 다른 말들, 그러니까 인디언 블루도 나오지만 다른 말이 또 나와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백호돌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가 한계를 보여요. 이 백호돌이가 한계를 보이는데 거기가 3월 11일 자전 부절전까지 있네요. 자, 조교를 좀 한번 들춰볼까요? 전에 한번 1월달에 조교를 좀 세게 했네요. 근데 이번에도 좀 세게 했습니다. 세게 했는데 1월달에 조교를 세게 하고 1700이었어요. 근데 뒤에서 이제 막 깡바닥에서 이제 올라와요. 딱 그 윌리사 같은 그런 17조의 윌리사 430km 나가는 마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요게 1400이면 재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때는 그게 한계지만 1400에 10마리 출전하고 있어요. 14마리가 출전하면은 얘가 뚫고 나올 때 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1400에다가 말이 10마리 뛰어요. 거기다가 상대가 앞에서 지금 무너져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라이언 특급이라든가 스토미트도 깡바닥에서 오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죠. 스토미토라든가 이런 인기권에서 같이 올라오면 백호돌이도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옥무가 지금 컨디션이 나쁘고요. 휴양을 하고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조금 딜을 전혀 지금 부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인천블루스는 조교 잘했고요. 스토미드도 조교 잘했고, 이 티지토리아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추천까지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추천까지 해드렸었는데, 지존의 신색이 완승불패가 없었죠. 다 없고, 이 티지토리아를 컨디션 조교 잘하고 컨디션 좋은 마필이다 그러면서 티지토리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가 직전 이상의 지금 컨디션입니다. 어제 수요일날 조교를 좀 빠진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자, 아무튼 이 황금가속이요. 얘는 뭐 걸음이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백호돌입니다. 백호돌이가 조금만, 근데 서두르면 사실 안 돼요. 서두르서는 안 되고, 경주가 조금 느리게 가야 되는데 느리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라이언트급이 선행을 갈 것 같은데 그럴 겁니다. 라이언트급이 선행을 가거나 티지토리아가 선행을 가면 안 빨라요. 결국 이 편성은 빠를 수가 없는 편성입니다. 옥무도 있지만 옥무가 지금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1400이기 때문에 백호돌이의 침략을 한번 기대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경주가 1800m 8경주입니다. 그래, 여기 뭐 지금 정상비마라든가 우뜸누리라든가 리틀제기로서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고, 자, 행운축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와서 고민을 했어요. 아침에 조교를 보니까 상당히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마필도 역시 제가 주중에도 좋았기 때문에 장거리 뛸 때 어떻게 뛰나 좀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쥐어짰더라고요. 그 다음에 1800, 1800, 1800, 1800 계속 뛰다가 지금 두 번을 연타로 지금 1400을 뛰는데, 지금 뭐 엑스플로이트의 혈통이라 그런지 조금 그 결정타가 없어요. 얘도. 그래서 이 경주는, 자, 1번 대싱 디바 지난번에도 이제 추천드렸다가 아비처럼까지 해서 이제 추천드려서 드렸던 마필이죠. 적중시켰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대싱 디바가 예전에 그 5군에서 4군으로 올라갈 때인가요?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 1800인가 처음 뛰었을 때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3차가 왔어요. 조금 부족하니까 라스에서 안으로 기대했는데, 그 당시의 컨디션이에요. 직전에는 제가 소위 말하는 한 템포 빨리 간 거고, 이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빨리 간 거고, 자, 이번에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컨디션이 우리가 이렇게 컨디션 체크할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파워가 보강이 됐냐, 이 파워. 그러니까 그냥 숙보만 한다고 해서 말이 뛰자 그러면 사람이 뛰자 그러면 뛰죠. 뛰는데 거기에 더 실린 게 뭐냐면 파워입니다. 파워. 설명하기 힘드네요. 아무튼 그런 게 지금 보강이 됐고, 오히려 지금 제가 이마피를 좀 목소리를 높이는 게 뭐냐면 1400보다 얘는 1800, 1700이 나아요. 1800이 조금 길어 보이는데 1700이 딱 알맞는 마필인데, 뭐 오늘 상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비마 지난번 얘는 이제 D가 나쁘다 그랬죠. 근데 뭐 D 나빠도 그만큼 뛰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으뜸누리도 최근에 와서 장거리에서 더 어울리고, 리틀 제기어스도 컨디션 좋고요.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이 대싱 디바라는 겁니다. 얘야말로 지금 깡바닥에서 오는데, 물론 다 마찬가지예요. 리틀 제기어스, 으뜸누리 이런 마필들, 그렇다고 정상비마가 선행가는 마필은 아니고요. 다 사정권 안에 있어요.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대싱 디바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경주거리 2000m 구경주입니다. 혼합 일군 3세 이상만 핸디캡 경주. 그러니까 이런 맥락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 경주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가고 싶네요. 인디언 블루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마필이 지금 작년 그랑프리죠. 그랑프리에서도 이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2000m에서 깡바닥에서 추입을 했고,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인디언 블루가 뭐 장거리 가면은 될 것 같냐? 근데 얘의 단점은 이제 그 앞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말인데 진짜 순발 못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아마 이제 실전을 뛰는 걸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순발보다는 조금 뭔가 못할 겁니다. 못하는 부분은 있을 건데, 저는 그래도 이 경주에서는 뭐 인디언 블루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마필들을 조금 무시해야죠. 이제 더블 샤이닝이라든가 켄터키 갤로퍼. 그러니까 이 더블 샤이닝도 지난번에 운이 좋다 그러면 좀 그렇고, 이 선행 외곽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 누구죠? 금덩이 여기 있나요? 금덩이 옆에 가서 딱 붙어 있었는데, 얘가 모래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가 그걸 알아요. 알고 탈 겁니다. 알고 타는데 그렇게 불리한 전개를 펼치면 조금은 늘어난 거리가 얘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이 켄터키 갤러퍼를 한번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그 기회가 되시면 한번 돌려보십시오. 스타트를 딱 출발해 가지고요. 우리말로 이제 훅꿀이라 그러죠. 바깥으로 부풀다. 근데 얘는 왼발을 쓰면서도 계속 바깥으로 기대요. 그러니까 고개는 안쪽으로 틀어져 있고 몸은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수는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말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말하고 기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 구간을 다 그래요. 전 구간을. 그렇다면 늘어난 거리가 얘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역시 더블 샤이닝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의 마필을 찾은 게 싱싱캣인데, 싱싱캣은 제가 그랬잖아요. 매번 이만큼 뛰는 팔, 그래서 제가 예전 거를 싹 들춰봤어요. 근데 58kg를 달고, 58인가? 하여튼간 높은 부담량을 달고 2000m, 1900 다 이긴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어릴 때지만, 5살, 4살 때지만, 아무튼 이 부담 중량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56.5라는 게 이게 저한테 걸려요. 딱 걸려요. 56.5라는 게 지금까지는 나이 플러스 부담 중량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얘의 단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세가 낮기 때문에 결정타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런 경주에서는 56.5라면은 그렇게 섣불리 그러니까 더블 샤이닝이나 켄터키 갤러퍼가 경험이 미숙하다면 싱싱캣은 경험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뭐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아마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싱싱캣이 딱 걸렸죠. 조금 단주 조교에다가 수영 조교로 지금 대신 대처를 좀 했는데, 56.5가 좀 사실은 마음에는 없는데도 그게 걸려. 그러니까 얘한테 걸리는 게 56.5, 그다음에 이제 58이나 59를 달고 2000m에서 이겼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능력 있는 마필은 서피던스 에비던스인데 컨디션이 조금 그렇고요. 조교를 좀 많이 했는데도 살아나질 않아요. 반면 원더볼트도 조교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원더볼트 추천했다가 정말 바가지로 욕 먹었었는데,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은 가능성이 더 있는 마필이에요. 조심하시라는 얘기고요. 8주 만에 나오고 뭐 체중도 지금 빠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교 내용 좋고요. 이찬호 기수라면은 정평수 기수처럼 무턱대고 앞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힘을 잘 좀 안배해서 좀 분산해서 타지 않을까 싶어요. 정평수 기수가 이렇게 말을 못한다 잘탄다 이런 걸 떠나서 조금 서둘러 탄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찬호 기수는 의외로 지금 캐리어가 짧은데도 보면은 뒤에서도 취입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서두르지 않으면 그만큼 조금 더 걸음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인디안 블루를 축으로 해서 더블 샤이닝 컨덕 갤로퍼는 좀 불안하다. 형신캣과 언더볼트가 걸리고 노시크리온 못은 지금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조교 패턴도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달라졌기 때문에 더블 샤이닝이나 컨택 갤러퍼의 컨디션이 뭐 절정이 아니라면은 좀 메리트를 갖다가 느껴지는 경주인데, 만에 하나 더블 샤이닝이나 켄터키 갤러퍼가 컨디션이 좋다면 그리고 또 얘네들이 커가는 마필, 힘이 차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컨디션 체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1군 핸디캡 경주. 진짜 이 경주는 그냥 갈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어서 뭐 이렇게 뛸 거다 저렇게 뛸 거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능력도 가늠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슈퍼리치도 마찬가지고 통제사는 제가 이미 뭐 지난 경주에 지지난번인가요? 이제 그만 좀 공략권에서 좀 빼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도 지금 선행마가 없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힐톱 승분전인데 지금 뛴 상대를 보면 너무 약하고 얘의 어떤 가능성을 점치긴 좀 어렵고요. 뭐 블루캠프도 마찬가지고 6주 만에 나오고 요배통이 있어서 지금 딜을 조금 부자연스럽게 좀 쓰고 있고요. 베스트 캡틴인데 좀 뛸 겁니다. 뛸 건데 얘가 지금 리비어 혈통인데요. 발이 높질 않아요. 그래서 1군까지 왔는데 얘는 딜을 짧게 차요. 딜을. 그래서 결정력이 없어요. 파워이즈 칸에게 2번 내리졌어요. 처음에는 목차, 그 다음에 용마신. 그 상대들을 보면 결코 세질 않았었고, 라스트 무대는 다시 이제 그 1군에 오면서 제가 매번 그랬죠. 두소기수가 탈 때부터 적중시킬 때부터 그때부터 패턴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승군하면서 이제 패턴을 이제 예전에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조금 그 직선에서 계속 스포를 해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뭐 말이 나쁘고 이러지는 않아요. 가능성도 있는 마필이고, 근데 그거를 또 바로 현군에서, 그러니까 1군에서 상위군에서 적응할 수 있겠느냐, 좀 그건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슈퍼리치 뭐 기복이 심하고 전혀 모르는 경우는요. 뭐 아폴로가 그렇다고 뭐 센 마필이 아닌 것 같고, 승리의 함성도 깡바닥에서 오고, 이 경주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뭘 도저히 뭐 여기 이 경주는 뭐 어떤 말을 컨디션을 보십시오.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10경주였습니다. 경주거리 1400m 11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런 겁니다. 1400m요. 자, 보루추가 지금 1400m에서 얘는 선행을 안 가도 돼요. 김혜선 기수가 1월 4일날 그렇게 탔어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있는 말이 누구냐면 이 새벽 날개입니다. 새벽 날개를 가만히 뛰는 걸 보니까 이 1400에서는 상당히 강해요. 올라와요. 입상은 못했어도 계속 올라오는데 좀 레이스가 오늘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요? 센 마필이 없잖아요. 일단 뭐 이런 선행을 간다 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간다 치고 팍스코가 있고, 그러니까 이 미래홍도 지금 괴로워요. 타이탄도 있고 팩스코도 있고, 그래서 물론 지난번부터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캠핑 포인트 있죠. 우공이산도 빠르죠. 전부 다 빨라요. 그러니까 미래용이 거기에 분명히 휩쓸려 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붙들고 탔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상대가 물론 총왕공주가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뭐 우먼 차트, 뉴에이지, 천왕동이 일단 그래도 이제 뭐 말은 좋습니다. 뭐 얘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얘가 부러지기 시작하면 경주가 이제 그렇게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요. 만에 하나 얘가 뭐 선행을 좀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둘러싸이거나 아주 전개가 불리하게 나온다면, 이 1400의 강점 있는 능력말을 찾는다면 이 새벽 날개입니다. 새벽 날개고, 또 하나 적정거리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 이 흑선풍이에요. 흑선풍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그만하겠고요.
아무튼 지금 조금 그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지난번에 1900m를 뛰었고 오늘은 1400m인데 컨디션이 그렇게 절정이진 않아요. 근데 조금 이 거리에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어울리고요. 금성이가 좀 불안해졌죠. 오히려 얘는 거리가 늘어나는 게 나은데 1400m가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거의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14마리가 출전하고 있고 그냥 아침입니다. 아침이는 사실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뭐 컨디션도 그렇고 하여튼 얘도 1400에서만 잘 뛰어요. 1400에서만 잘 뛰는데 그런 말이 여기 지금 보르츠부터 시작해서 새벽날개, 흑선풍 이런 마필들이 지금 1400에 나머지 마필들은 좀 안 되는 마필이잖아요. 만에 하나 타이탄이 선행을 갔을 때는 어떨까요? 근데 컨디션은 아니에요. 단거리이기 때문에 얘도 만에 하나 쉽게 선행을 간다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마필에게 좀 기대를 하는 거죠. 타이탄을 좀 선행을 못 가게 기대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그 전개를 그리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마필들이 다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뭐 새벽날개, 흑선풍, 보르츠, 미래영 아침에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마필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인가 추천된 기억이 있는데 전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조교 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예시장 가도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경주는 제가 새벽 날개로 갈 거냐 흑선풍으로 갈 거냐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근데 좀 컨디션을 두 마필을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흑선풍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정이 아닌데 새벽 날개는 컨디션은 좋습니다. 좋은데 얘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펜스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조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으로 기대려다거나 뭐 이런 그런 거를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어요.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날개가 1400에서 아침이 이겼어요. 1과 4분의 1 마신. 그래서 일단 기본에서는 새벽 날개가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은데 내심 배당은 흑선풍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지금 마음이 가는데 일단 컨디션이 맞아야 돼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요만큼 2%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왔던 그런 마필인데 그냥 좀 현장 컨디션을 좀 체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상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의 둘째 주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딱 부러지게 번호는 안 찍었습니다만은 마명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말 위주로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쳐다보셔야 돼요. 쳐다보시면 그런 말들의 어떤 컨디션이 이번과 다음번에 뭐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1400도 1500도 되는 그 말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같이 전문적으로 예상을 하는 사람이 예상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몇 마리만 알고 계셔도 좀 배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주제넘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상 유진아였습니다.